토트넘과 아스널 간의 격렬했던 북런던 더비에서 발생한 호이비에르의 자책골은 축구계에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 15분에 발생한 자책골은 토트넘의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리며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본의 아니게 자신의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의 흐름도 크게 달라졌죠. 하지만 이 자책골이 단순히 호이비에르의 실수로만 볼 수 없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이비에르가 비록 골을 자책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비 행동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그는 상대의 크로스를 막기 위해 몸을 날린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공이 머리에 맞고 골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는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책골의 원인을 따져보면서 실제로 더 큰 책임은 팀의 전체적인 수비 조직력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기 동안 토트넘 수비진은 여러 차례 아스널의 공격진에 뚫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개별 선수의 실수보다는 전체적인 전술적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선택과 수비진의 조직력 미흡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과 아스널 간의 경기에서 세트피스가 큰 골칫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아스널에게 통계적으로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내준 것은 토트넘에게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세트피스에서의 취약성이 팀의 전술적 약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세트피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만이 팀의 유일한 약점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일부 팬들 사이에서 불만을 증폭시켰으며 세트피스 방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 토트넘 감독인 콘테의 마지막 시즌과 비교하며 그의 태도와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트피스 수비를 통해 단기간에 큰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트피스는 특별한 전술적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전술적 요소들에 비해 연습과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많은 팀들이 이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우 세트피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발생한 호이비에르의 자책골 사건은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전술적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팬들은 경기의 흥분에 휩싸여 개별 플레이어의 실수를 지적하는 경향이 있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깊은 분석을 통해 다른 결론에 도달하곤 합니다. 이 경우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술은 상대방 수비진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최적의 스코어링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아스널의 공격진은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자의 역할은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베르트와 마괄량이스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선수들은 호이비에르와 그의 동료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자책골의 직접적 원인이 된 호이비에르의 행동을 보면 그는 코너킥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아스널의 전략에 의해 이미 잘 짜인 공격 패턴 속에서 행동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이비에르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의 실수라기보다는 아스널의 효과적인 세트피스 전략과 토트넘 수비진의 전체적인 조직력 부재가 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복잡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호이비에르와 토미워스 간의 물리적 충돌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술이 고도로 조직적이고 정교하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스널은 각 선수가 특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상대 팀의 수비를 교란시키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계획합니다. 토미워스의 역할이 호이비에르의 헤딩을 방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을 골문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팀의 수비 플레이를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이비에르가 점프를 할 때의 물리적인 밀착은 그를 균형 잡기 어렵게 만들어 자책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스널의 세트피스는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토트넘 선수들이 공을 제대로 걷어냈다 하더라도 아스널의 다른 선수들이 즉시 중거리 슛을 시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은 아스널의 공격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술은 상대 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게리 네빌의 분석은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 수비의 중요한 변화를 강조하며 토트넘의 수비 전략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 축구에서는 골키퍼를 방해하는 상대 선수를 특별히 마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토트넘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술은 벤 화이트가 골키퍼 피카리오의 시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동안 나머지 선수들이 공격적 위치를 취하는 것으로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의 행동은 피카리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이는 골키퍼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카리오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호이비에르의 자책골로 이어진 첫 번째 골 상황에서 아스널의 전략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준비와 선수들 간의 역할 분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골키퍼를 방해하는 선수에 대한 특별한 마크가 없다면 골키퍼는 상대 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카리오는 벤 화이트의 방해 행동에 의해 그러한 자유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전술적 분석은 축구 경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벤 화이트의 스크린 플레이는 아스널의 전략적 미묘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이는 토트넘 골키퍼 피카리오의 반응을 제한함으로써 자책골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공을 골키퍼가 나와서 청소해야 할 정도로 명확한 상황에서 화이트의 방해는 피카리오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술이 얼마나 잘 계획되고 실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스널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여 상대 팀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골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트피스에서 아스널이 어떻게 다양한 역할을 배분하고 각 선수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경우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조직력 부족과 전술적 준비 미흡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공격수가 아무리 뛰어난 활약을 펼치더라도 수비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면 강팀을 상대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을 상대로 특정 선수를 마크하는 전략 없이 경기에 임하는 것은 과감한 도박이며, 이는 종종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팬들의 반응은 토트넘의 현재 수비 문제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골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전술적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과 팀의 훈련 방식에 대한 의구심은 팬들이 팀의 성공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가 팀에 잔류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탑 레벨의 선수이며 그의 미래는 팀 전체의 전술적 방향과 성공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팀에 남아 경기력 향상과 팀의 전술적 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찾아야 할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토트넘의 수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전술적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반복된 실수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전략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중요한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팀 전체의 조직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핵심 선수들의 팀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의 경우 팀의 경쟁력과 전술적 안정성은 그의 경력 결정에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토트넘에서 지속적인 전술적 실패와 수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팀 전체의 전술적 개선과 선수 개인의 능력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세트피스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각 선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마크 배정과 공간 커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집중력 있는 수비를 구현해야 합니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드러난 수비적 약점은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닌 시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문제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 전체의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고 경기 전략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술 세미나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선수들이 경기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숙지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 중 압박감을 관리하고 실수 후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은 팀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포츠 심리학자와의 협업을 통해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토트넘은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전술적 측면에서도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